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쇼트트랙에서 양궁에서 1등 못해도 괜찮은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개개인의 관점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기 마련이죠. 물론 보이지 않는 개개인의 관점을 일상생활에서 파악하기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올림픽 같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 자국의 선수들이 금, 은, 동, 메달을 획득하거나 또 이러한 메달의 어떤 개수가 종합돼서 국가별 순위가 최종적으로 발표될 때 또 순간순간 이런 순위들이 계속 이제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그럴 때 감춰져 있던 한 사람의 관점이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동계올림픽도 좋고요. 하계올림픽도 좋아요. 동계올림픽부터 한번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 한국 선수들의 주 종목은 쇼트트랙이죠. 그래서 보통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보게 됩니다. 쇼트트랙에서 1등을 했나요? 1등을 못했나요? 예. 1등을 했다면은 같이 보던 사람들의 이 관점, 특별히 순위에 대한 관점을 알기 어려울 거예요. 예. 올림픽에 대해서, 특별히 올림픽의 순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1등을 했다면 알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1등을 못했을 때, 이때는 같이 시청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보게 되죠. 화를 내면서 막 밖에 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요. 예. 담배 한 대 피겠다고 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요. 텔레비전 꺼라! 막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차분하게 야 그래도 열심히 했다. 1등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 선수들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하계올림픽으로 가볼까요? 여름에 하는 거. 예. 양궁.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메달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양궁의 규칙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도 보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인데 그 감독님들이 한국 감독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양궁이 워낙에 실력이 좋다 보니까 한국의 코치님들, 감독님들이 전 세계 양궁 팀을 맡으면서 한국의 선수들만큼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간혹 1등을, 금메달을 놓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자, 이때 같이 보던 사람들, 같이 보던 친척들, 친구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나요? 혹시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화를 내거나 선수들 실력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리고 막 꼭 이런 분들도 있죠. 와, 밥 먹고 저거만 하는데 본인은 못하면서, 그쵸? 예, 본인은 못하면서 밥 먹고 저거만 하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면 반대로 아니면 그래도 열심히 했다. 1등 아니어도 우리 고생한 선수들 칭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나요? 앞선 예에서 1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시는 분들은 1등이 아니면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이 1등이 아니게 된 이 상황에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1등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는 분들은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 과정이 중요한 거다. 노력 자체가 중요한 거고 또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이런 즐거운 경기를 시청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다. 이런 것이 바로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개인의 어떤 신념, 관점, 태도가 드러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순위에 연연하면서 1등이 전부다 이런 관점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관점이 더 행복할까요? 서울대 최인철 교수와 최종환 박사 이 두 연구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연구를 한 거죠. 이들의 연구는요, 올림픽마다 반복되는 논쟁거리 하나에서 출발해요. 바로 메달 순위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메달의 개수를 우선적으로 비교하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메달의 총 개수로, 우리나라는 이제 메달의 총 개수가 아니라 금메달 개수로 순위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만 집계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메달의 총 개수로 순위를 매기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죠. 이 IOC에서는요 공식적으로 국가별 메달 순위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은요 순전히 사실은 개인전인 거예요.
개인별로 기량을, 그러니까 국가에 물론 마크를 달고 나오지만 국가대표라는 어떤 그런 어떤 신분으로 출전하지만은 실제로는 개인전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별 메달 순위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금메달 위주로 집계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총메달 위주로 집계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다른 집계 방식 때문에 어느 나라가 1등이냐, 우리가 너네보다 순위가 높냐 낮냐, 이게 늘 뜨거운 감자죠. 이런 논쟁이 올림픽 때마다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은요 51개 금메달을 땄고 100개, 메달의 총 개수로 따지면 100개를 획득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금메달이 36개였고요. 근데 은메달, 동메달 다 합치면은 110개의 그 메달, 총 메달 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국은요 금메달 우선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이고, 또 이제 자국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중국이 올림픽 1위를 차지했다, 이런 타이틀을 내걸었어요.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예로부터 총 메달 개수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메달 개수에서는 미국이 1등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올림픽 1위다 라는 타이틀을 내건 거죠. 이렇게 메달 순위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메달 순위를 그럼 바라보는 방식이 나라마다 조금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금메달 우선 집계 방식은 승리가 모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집니다. 근데 총 메달 집계 방식은요 모든 메달을 동등한 가치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금은 동메달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잠재적인 요인, 바로 행복을 예측하는 것에 도움을 주죠.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도발적인 생각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행복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차이가 작은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거임을 알 수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작은 것들로부터 행복을 크게 느끼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이 연구에서는 작은 것에 얼마나 가치를 두는지에 대한 차이가 올림픽 메달에 대한 가치 인식에도 반영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예측,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총 3번의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은 한국인 대학생 160명을 상대로 모집해서 진행했어요. 자, 그리고 이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올림픽에서 국가 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금메달 우선 방식과 총 메달 우선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좋은 방법인가? 어떤 방식이 더 바람직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도가 높은 대학생들,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총 메달 방식, 더 토털 메달 메서드를 금메달 우선 방식, 더 골드 퍼스트 메서드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총 메달 방식이 전적으로 좋다는 응답을 선호하면 8점 쪽으로 답을 하겠고요. 점수대를 매긴 거죠. 그리고 금메달 우선 방식이 전적으로 좋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1점 쪽에 가깝게 응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점에서 8점 사이로 응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4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무튼 금메달 우선을 선호하는 거고, 5점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아무튼 이 4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튼 이 총 메달 우선 방식을 선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룹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룹, 이 행복 그룹은 자기의 행복을 4.67점으로 평가했고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평가한 그룹은 4.14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치는 행복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메달 색깔에 덜 예민하고 총 메달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걸 보여주죠. 즉 행복한 그룹은 4.67점, 아까 4점 이상이잖아요. 1점에서 8점 사이로 점수를 매기는데 4점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총 메달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한 그룹은 4.14점, 즉 이 금메달 퍼스트, 골드메달 퍼스트에 좀 더 내 태도가 가 있는 거죠. 내가 그쪽을 좀 더 선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는데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메달 1개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은메달 개수와 동메달 개수는 각각 몇 개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실험에서도 역시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과 행복도가 낮은 사람들의 응답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금메달 1개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은메달과 동메달 숫자를 더 적게 얘기한 거죠. 즉 행복한 그룹은요, 금메달 1개에 상응하는 은메달은 2.58개, 금메달 1개에 상응하는 동메달 숫자는 5.75개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불행한 집단은요, 금메달 1개에 상응하는 은메달은 4.85개.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금메달 1개에 상응하는 동메달은 11.16개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두 번째 이 물음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은메달과 동메달의 가치를 금메달에 거의 준하게 평가한 반면에 불행한 사람들은 은메달과 동메달의 가치는 금메달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이 세 번째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 세 번째 연구는요,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만 대상으로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화 보편적인 현상인지, 즉 이게 동양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서양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성인 23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물었던 두 번째 이 질문을 똑같이 해요. 즉 금메달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려면 은메달은 몇 개여야 되냐, 동메달은 몇 개여야 되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측정을 했는데, 자, 이 결과를 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위 50% 행복을 가진 미국인들은요, 금메달 1개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은메달의 개수는 2.7개, 동메달의 개수는 5.85개로 답했습니다. 아까 한국인들의 응답하고 되게 유사하죠. 반면에 행복 하위 50%의 미국인들, 그러니까 다소 불행한 미국인들은요, 금메달에 상응하는 은메달 개수를 3.38개, 높아요. 그 다음에 이 동메달에 상응하는 금메달 1개에 상응하는 동메달 개수는 8.606개로 말했습니다. 역시 높습니다. 즉 미국인들도 행복에 따라서 불행한 사람들은 금메달 하나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 금메달의 동메달의 차이를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인들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금메달과 은메달의 가치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금메달과 동메달의 가치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즉 문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미국인들도 한국 대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일수록 행복은요, 어떻게 보면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강력한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과 금메달도 동등하게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개의 메달을 많이 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믿음이 클수록 은메달과 동메달의 상대적 가치를 금메달만큼 높게 지각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보다 작은 것에 더 많이 감사하는 걸까요? 물론 이 점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한번 추론을 해본다면 행복한 사람들은요, 금은 동메달을 성취라는 포괄적인 범주에서 같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 금은 동이라는 각각의 범주를 아주 세밀하게 구별해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연구에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심리적인 이 과정이 행동의 중요한 예측자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행복은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어떤 결과이기도 하지만 행복이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행복이 먼저인지 아니면 1등이 아니더라도 2등, 3등, 실제로 뭐 순위에 들지 않는 것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관점이 먼저인지, 이런 태도가 먼저인지는 이 연구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1등만 의미 있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보다는 2등, 3등 혹은 순위에 들지 못한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진행 과정도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것이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진보, 개인적인 이 성장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시사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의 태도를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이 태도와 관점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1등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1등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의미 있고 2등도 3등도 의미 있고 때로는 순위에 들지 못하더라도 내 자신을 성장시켰다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메달색을 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떤 또 행복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